안녕하세요.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최근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을 때와는 다르게 또 새로운 악재로 인해서 3% 이상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연휴 기간 동안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중국의 이제 우한 폐렴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확진자도 이미 3,000명을 넘는 등 많은 우려와 공포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고스란히 오늘장 시장에 표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피해를 많이 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우한 폐렴 관련된 종목들을 일부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그 외 종목들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넘어갔습니다. 또한 똑같이 종가 베팅도 그러한 종목들도 같이 진행이 됐었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시장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시장을 대하는 마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100%로 갈 수만은 없어요. 현금을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항상 진행이 돼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틈틈이 진행이 됐어야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손절도 하고 또 입절도 하면서 약간 치고받고 하면서 보다 많은 현금을 확보를 했는데요. 사실상 손실 없이 현금 확보를 많이 끝내놨어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조금 있다가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내일이죠. 내일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보도록 할게요. 설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급격한 하락을 보였고요. 미 증시처럼 강한 지수도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하고 강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은 우한 폐렴 여파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증시도 낙관하기는 힘들겠지만, 오늘은 애플의 실적 발표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플의 실적 발표 자체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줄 거고, 그에 따라 국내 증시도 내일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나 이 단기적인 반등이라는 게 그렇다고 증시가 폭락을 한다라는 것은 어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수의 단기적인 반등이 항상 우상향하는 지수를 다시 좀 크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21선을 이탈을 안 하는 선에서 가면 좋은 거예요. 굉장히 견조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21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21선을 깼으면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 지수는 강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21선을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이 자리에서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21평이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툭 떨어질 수가 있죠. 즉 이렇게 하면서 중기적인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기준에서 21선을 회복해 주느냐 마느냐가 중요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매수 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양호하다라고 판단하나 지금 현 상황과 시장의 위치를 봤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더 기다렸다가 보는 거고, 신규를 잡더라도 조금 더 확인 이후에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해 둔다면 이런 구간에 내려왔을 때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블랙스완 같은 일이 터진 거죠.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조금 생각이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도 되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모든 돈 갖다가 뭐 마스크에 몰빵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쪽 관련해서 뭐 지금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중국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이제 어제부터 이 친구들 마스크팩을 제가 대신 사줬는데요. 여기 사진이 뭐 있길래 조금 보여집니다. 어젯밤에 11시 30분에 급하게 막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까지 해서 제가 마스크팩을 구매한 금액이 대충 200만원 넘게 그 마스크를 좀 사줬는데, 지금 막 뭐 일부 품절이 된 마스크도 있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스크가 많이 팔렸다라는 게 이제 오늘 증시에 뭐 종목들에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마스크가 동이 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사태가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련의 이제 사태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 국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즉 시장을 팔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시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현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3%대 급락이 나왔는데 반등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단기 반등 이후에 추가 조정도 가능해 보이는 위치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우한 폐렴 관련 세트는 17개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며 대부분 10%대 이상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는 등 뜨거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1135개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기준에서 100여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의 대부분이 폐렴이었다라고 보면 대부분의 종목은 다 빠졌죠. 특히 이제 반대급부로 봤던 뭐 호텔 신라라든지 그리고 한국 화장품, 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뭐 코리아나 뭐 관련된 종목들 장초부터 안 좋았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비중 축소가 되셔야 되고 추후에 대장주 위주로의 매매가 병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호텔 신라를 나중에 좋은 위치에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통상 메르스가 터졌을 때도 2에서 3개월에 어떻게 보면 여파가 이어졌고요. 사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라고 하면 이 여진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횡보 국면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러한 종목에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 차트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아주 과거의 차트를 좀 보는 거죠. 개파락이 급격하게 나왔을 때 뭐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러한 개파락이 나왔다라고 칩니다. 개파락이 나왔고 바닥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에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20% 이상의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호텔 신라에게는 지금 당장 1월달은 아니고요, 2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러한 횡보 조정이 끝나면 또 바닥권에서 이러한 파동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요. 지금 좀 힘들지만, 자, 오늘 우한폐렴 관련 종목들을 보면 진단키트 쪽에서 전일 바디텍메드가 상한가를 가고, 오늘 장초 PCL이 자체 뉴스를 띄우면서 첨상을 가는 등 이쪽 관련 섹터가 줄상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손세정제 등 순으로 올라갔고, 항생 백신 관련주 섹터로 강세를 마감을 했죠. 반대로 원자재는 동방급락을 하면서 피해주와 수혜주가 정확히 희비가 갈렸는데, 저는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컴텍은 시초가부터 매도를 좀 하고 차익을 했었는데, 해지용으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금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될 거예요. 엘컴텍은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무난하니까 나중에 또 다시 1700원 아래 구간이 오면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서 오늘 보면 주도 sek터 일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주도 섹터가 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또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언젠가 지수는 단기 급락을 끝내고 바닥을 잡을 건데, 이 바닥을 잡았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시장 주도주입니다. 오늘 시장 주도주를 봤을 때는 2차전지 플러스 IT 섹터, IT 반도체 섹터지만, 이 IT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비메모리 쪽이었어요. 그리고 빅메모리 패키징, 패키징 쪽, 그 다음에 후공정 테스트 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섹터가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2차전지도 강했어요. 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하는지,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대비 또 정치 테마주도 이 흐름이 완전 나쁘지는 않았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장 수급은 눈으로 보시다시피 원웨이 하락이었습니다. 코스닥 장초에 잠시 반등 주는 것처럼 하더니 급격하게 빠졌죠. 말 그대로 오전에 800억 사는 척 하다가 이 800억을 다 팔고, 프로그램이 400억이면 오전에 9시 몇 분이죠. 9시 3분부터 딱 3분간 강하게 매수, 그 이후에 폭락시켰으면 개인들 유인했다라는 것 뿐이 안 됩니다. 개인들 유인하고 올렸다가 빼면서 개인들 다 손절 나가게 지금 했다라고 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장 완전히 관망만 했고, 단기는 이 폐렴 관련주에서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봤는데요. 말 그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외국인들은 뭐 빠지는 가운데서 뭐 반도체만 좀 소폭 들어왔고요. 기관들은 전혀 매수에 관여를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수급은 없었다.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넘어갈게요. 뭐 일단 삼성전자 한번 보죠. 오늘 삼성전자가 500만 주가 나왔어요. 최근 갑자기 렉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 뭐 매거래일을 보면요, 이제 삼성전자를 5만원에서 들어 올릴 때 하루에 500만 주씩 강하게 들어왔던 이런 강력한 매수가 있을 때를 대비하면 오늘 가장 많은 좀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일단 21선까지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이 흐름을 어떻게 돌려놓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안정은 이루어지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 안에서 이 선에서 박스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이면 그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들도 힘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보면 삼성 SDI를 우리가 동시에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전일장 미 증시를 봤을 때도 삼성 그 테슬라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또한 테슬라는 앞으로 언제죠? 테슬라 1월 30일 29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테슬라 주가는 아직도 부러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은데도 충분히 저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위치에서 하락도 많이 없었다라고 봐져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오면 나왔지 빠지는 것보다 급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 SDI와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게 더 잘 갔는지, 그렇다면 삼성 SDI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2차 전지 섹터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주도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진칼부터 볼게요. 한진칼 39,000원 구간은 항상 매수 구간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 초반은 이제 매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종목도 매수는 거의 안 했었고요. 이 구간이죠. 여기서 여기 돌파하는 시점부터 해서 좀 종가 베팅을 했고요. 여전히 이쪽에 노이즈가 있는데 지금 시장 중심이 못 되는 것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타 법인의 수급, 이 지속적인 기타 법인의 수급이 저는 아직도 얘네 주식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안에 박스권에서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 나올 걸로 보여져요. 최소한 이런 모습은 나오겠죠. 이런 모습 못 가도 42,000원, 못 가도 42,000원은 나올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삼성 SDI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SKC 코롱 PI, 얘도 외국인 수급주로 보시면 되고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이런 눌림 2평의 첫 자리에서는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 2평의 첫 자리에서 반등을 노려보시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S맥, 최근 수급이 좋아서 일단은 이 종목을 봤고요. 이 자체가 1차 파동, 그래서 이게 2차 파동이라고 쳤을 때 이 구간을 오늘 지켜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얘는 굉장히 짧게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굉장히 짧게 빠른 순간에 여기를 돌파를 못 해준다면 전량 매도 진행을 하고, 아래 꼬리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장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은 연휴 전에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에요. 연휴 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종가 매수를 들어가서 오늘 시초가는 그냥 놔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밀리는 거 보다가 반등을 해서 이렇게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좀 밀리면 오늘 매수를 동참을 하려고 했었는데 밀리지 않아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봉 떨어지고 이렇게 돌릴 때는 또 한번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물량 공백 구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돌파가 된다면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두올산업이라는 종목도 이 물량 공백의 구간들이 있습니다. 물량 공백의 구간들이 넘으면 다 급등이에요. 한 번씩은. 그런 흐름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코스모화학은. 자, HFR,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만 보고 이때 신고가를 쳤죠. 일단 치고 오늘도 시장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21선을 안 깬다면 21선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엘컴텍은 당연히 1700원대 초반 혹은 이하에서 매매가 되겠죠. 고려제야 뭐 웰크론 전부 다 뺄게요. 너무 올라서 고려제야 웰크론 빼고 KM 모나리자 넣고 진원생명과도 빼고 너무 높아요. 지금 빼고 뭐 YN텍 한번 보죠. YN텍이라는 종목도 시장에서 신고가를 쳐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를 쳐서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는 강한 종목이에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완전 시장과 별개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KM제약 지금 상한가 한 번 그 다음에 하고 또 상한가죠. 내일 한 번 더 위로 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단기 슈팅 나왔을 때 뭐 단기 매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그래도 지금 이 마스크 관련주에서는 얘가 최고의 대장주로 보여지네요. 초대박이 나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져요. 대박이 난다면 얘가 초대박이 날 것 같아요. 어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초대박 날 것 같습니다. 얘가 초대박. 그리고 메가MD 오늘 장중에 한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수급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게 있죠. 중국에서 이 2월 17일까지 휴교를 내린다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돼서 얘가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이슈가 분다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가에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뭐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눌렸을 때 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3640원 구간이겠죠. 그리고 쌍방울 참 이거 어제 종가 베팅을 해서 넘어왔고 시초가가 높지 않으면 들어가 보자 라고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더 눌려주기를 기다렸다가 다 놓쳐버렸는데요. 일단은 후발주자로 좀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서 시가를 낮게 출발을 해서 돌릴 때 이거를 돌파하고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이 돌파 매매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종목을 보냐면 이 돌파 매매 구간을 돌파를 하면 여기서 바닥권에서 또 시세가 또 한번 분출이 될 수 있는 구간의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로 한번 보시고요. 깨끗한 나라 전부 다 돌파 매매 형식의 종목들이었어요. 이때도 바닥권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고 이렇게 급등을 뻗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착안을 해서 후발주자의 돌파 매매 관점에서 한번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방과 그 메디앙스인데 아가방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왔어요. 근데 중기적으로 한 7,000원까지는 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 상승이 원래대로라는 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걸 엮여서 갔죠. 그럼 한번 해먹고 다시 누를 겁니다. 그때는 눌림에서 공략을 해야죠. 그리고 메디앙스 얘는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갔다라고 보여주고 15,000원 구간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 단기 반등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주도 섹터 안에서의 반등을 해준다면 시장 주도 섹터 안에서 제가 IT와 반도체 쪽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물량을 좀 줄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스닥의 21선을 강하게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음봉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음봉의 흐름이 나오면 이런 구간까지는 밀리겠죠.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